로마가 이제 커지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국제 정세를 한번 봅시다. 국제 정세. 이 이탈리아 남부 쪽에는 이 그리스에서 이제 그리스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가지고 이탈리아 남부 쪽으로 확 이주를 해오고 이 카르타고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카르타고가 해상 공화국으로 이제 막 커져갑니다. 그리고 로마의 북쪽에 있는 에트루리아, 지금의 토스카나 지방이에요. 여기가 그 당시에는 상당한 선진국이었습니다. 도로망도 제대로 되어 있고 도로도 그냥 흙으로 덮은 게 아니라 도로를 다 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수문공학에 엄청 밝았던 사람들이에요. 이런 세계의 요즘 말로 치면은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들이 딱 포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 사이에 이제 로마가 그 사이에 이제 좌판을 깐 거예요. 이제 구멍가게 냈단 말이에요. 이 상황이에요.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로마가 이게 다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제 후반 들어서 이 에트루리아계가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. 로마가.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? 선진 문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로마를 완전히 개조를 시킵니다. 그리고 이제 영토도 지금의 그 경기도 정도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요. 그리고 이 양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다루는 데 귀재들이야. 그리고 이 아취를 다루는 데도 귀재였어요. 이 아취를 갖다가 이제 로마에 이식한단 말이에요. 이 아취를 쓰면서 이제 로마의 건축이 이제 확 바뀌어버립니다. 그 전에는 그냥 완전 달동네였습니다.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로마가 이제 도시다운 도시로 변하기 시작해요. 자, 이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해놓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. 이 하수도. 대하수, 클로아카 막시마라고 하는 이 하수 시설을 하는데, 이 포럼이라는 게 이 저지대예요. 그러니까 물이 오면 괴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. 이걸 갖다 하수 시설을 해가지고 물이 괴지 못하도록 해요. 하수도가 크기가 이 정도예요. 이 정도예요. 이게 2500년에 만든 게 아직 일부 쓰고 있어요, 지금. 이 떼베레강 보면 이게 아직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왕정이 끝난 다음에는 공화정으로 바뀝니다. 요 사이에 이제 얘기가 상당히 긴데, 공화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? 보시다시피 레스푸블리카로 되어 있습니다. 레스푸블리카. 레스는 라틴어로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고, 이것저것 할 때 것. 부블리카는 뭐예요? 공공의 것이다, 이게. 그러니까 레스푸블리카 이제 영어로 바뀐 게 뭐예요? 이게 리퍼블릭이란 말이에요. 그 전에는 왕정이니까 왕이 이제 혼자 사는데, 이제는 공공이에요, 공공. 그래서 이제 왕이 없어. 왕은 없는 대신에 집정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집정관이 나오는데, 이걸 콘술이라 그래요.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해요. 근데 임기는 1년밖에 안 돼.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, 긴급 사태가 생긴다. 나라에 긴급 사태가 생기는 경우, 딕타토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, 딕타토르는 뭐 이게 지금 영어로는 이게 뭐예요, 이게? 딕테이터 같으면 뭐예요? 독재자죠. 우리는 보통 이걸 독재관으로, 역사에서는 독재관으로 번역합니다.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줘요, 6개월 동안.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듭니다. 자, 근데 공화정 시대 때는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? 이 나라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민주화된 시스템인데, 근데 이게 강력한 왕이 있을 때하고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게 좀 달라. 강력한 왕이 있을 때는 결정이 빨랐는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.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국력이 약해져요. 이때 이 야만족, 켈트족이, 알프스산 쪽에 살던 이 켈트족이 대거 남쪽으로 침공을 합니다. 이때 로마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지워질 뻔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주저앉느냐, 그래도 일어서느냐의 이 갈림길에서 로마는 또 일어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공화정 시대의 뭐 테마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항상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. 그대로 주저앉느냐, 그대로 일어서느냐. 그러다가 이제 힘을 또 길러가지고 이제 영토 팽창을 하면서 또 누구하고 맞닥뜨리는 거 아니? 남쪽으로 이게 팽창하다가 이 쌈니움족, 이 산악민족이에요. 산악민족하고 이제 부닥치게 되는데, 이 산악민족들은 이게 전술이 상당히 밝아요. 싸움을 잘해. 체격도 좋고. 그 맞붙었는데 로마가 판판이 깨져. 여기서도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결국엔 또 일어서요.
그 상대방의 전술을 또 자기네들이 익혀. 그러면서 이 싸움하는 와중에 이 로마가 또 배팅을 해요. 어떤 배팅을 하는 거니? 고속도로를 만들어. 고속도로. 그러니까 전장으로 가는 고속도로, 직선도로를 만들어요. 예? 왜 배팅인 거니? 자기네들 힘이 딸리면 자기가 저기 도로를 이용하면 자기네들 당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만들어. 물론 처음에는 군사 용도예요. 직선도로예요. 직선도로. 그리고 이제 로마 시의 그 위생을 위해서 또 지하 수로를 건설합니다. 이 사람이 이제 아피우스라는 그 당시 통치자, 그러니까 집정관을 지냈던 사람이 이제 재무관을 하면서 이런 걸 만듭니다. 자, 이 양반이 만든 그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가 바로 비아 아피아다 이게. 우리나라 출판물에는 아피아 가도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. 그냥 비아 아피아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. 아피아는 가도, 도로란 뜻이에요. 아피아는 아피우스의 형용사꼴입니다. 자, 이게 기원전 312년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이렇습니다. 지금 남아 있게 이렇게 옛날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고, 이 보면 그 마차 자국들이 이제 보이죠. 기원전 312년이에요. 기원전 312년. 근데 이 도로를 그냥 돌만 그냥 대충 깐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. 이 깊이가 대략 1.4m쯤 돼요.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는 이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. 아주 멀리 본 사람들이 이미 이때부터. 그래서 도로를 이런 식으로 깔았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층층이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스트라툼이라고 해요. 스트라툼이 그 복수형이 스트라타예요. 그럼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뭐겠습니까? 이 스트리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은 이 도로망이 전역에 20만 킬로미터 정도의 이런 도로망이 생겨요. 그래서 모든 길은 뭐예요?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.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뭔가 하니 이 도로 이정표예요. 이게 1마일마다 이런 기둥을 딱 세워 놓습니다. 그러니까 로마 중심에서 첫 번째는 1, 첫 번째, 그다음 두 번째는 2,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일스톤, 이걸 영어로 마일스톤이에요. 마일스톤을 세운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알파벳이 바로 이 고속도로를 만든 이 양반이 이걸 정리를 해. 발음까지도 정리를 해. 그 전까지는 이 스펠링이 전부 이런 식이었어. 오른쪽에. 우리가 지금 보면 잘 모르는 이런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.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너 이름 영문으로 어떻게 쓰냐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. 야, 이거 뭔 소리냐.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데 왜 이게 영문이냐. 해석으로 해놓은 거는 요거는 나중에 나와요. 요 당시 기원전 312년 경에 나온 거는 요때 정리된 게 요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웬만한 부분 이제 다 차지했어요. 근데 제일 밑에 이제 타란토라는 조그만 그리스 도시, 엄청난 부자인 타란토만 이게 남겨놓고 통일을 했는데, 이 타란토가 이제 로마가 밀려오니까 이 지금의 알바니아 쪽에 있던 그 에피루스 왕국이에요. 그 피루스 왕을 불러다가 우리 좀 지원해줘 해가지고 이제 용병으로 이 사람들이 옵니다. 와가지고 이 로마하고 맞붙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가 판판이 깨져요. 판판이 깨졌다가 이제 또 상대방의 전술을 또 익혀가지고 오히려 또 이겨낸다.